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이 방송은 제 바로 뒤에 사진 영상에 보이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른바 최숙현법이라고 하죠. 여러분, 최숙현 선수 사건 잘 아시죠? 그 소속팀 단체의 어떤 그런 폭력, 은폐, 묵인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적 분노가 일었던 상황에서 또 국민적 어떤 그런 여론에 의해서 국회가 부랴부랴 최숙현법 이거 마련을 해서 한 달 조금 그 기간 동안 부랴부랴 그 법을 만들어서 이제 본회의에 통과를 했죠. 그래서 그 통과 당시에 그 국회 본회의의 그 개표 상황이 바로 제 뒤에 보이는 사진 그 영상입니다. 보시면 뭐 거의 압도적으로 제적 300인, 재석 274인 중에 찬성 270인, 거의 뭐 이제 압도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만큼 국민적인 어떤 그런 분노가 일었고, 그 다음에 그러한 최숙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그러한 여론이 압도적인 다수였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는 뭐 또 법률 전문가로서, 변호사로서, 그 다음에 또 체육계 쪽에 어떤 그런 사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또 체육 관련 분야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으로서 조금 이 최숙현법에 조금 우리가 좀 유념해야 할,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할 독소 조항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국민적 어떤 여론이 압도적이라 하더라도요, 또 그것을 이제 그러한 국민 감정을, 여론을 법에 담을 때에는 또 냉정하게, 또 신중하게 또 접근을 해야 되겠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또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또 지켜야 할 어떤 법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떤 그런 여론, 국민 감정이 그렇게 있었다고 해서 그러한 법 원칙을 훼손하고, 또는 그 법 원칙을 무시하면서 입법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또 다른 이제 법 원칙이 훼손이 되면 그것은 또 다른 이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최숙현법에 그런 조항이 있어서 제가 그 문제를 이제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문제가 되느냐? 제가 이제 그것을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법, 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요즘은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최숙현 선수 사건, 그러니까 최숙현 선수가 자살한 것이 이제 6월 말이고요. 이 최숙현법이 본회의에 통과한 것은 8월 초죠. 그러니까 한 달 조금 넘은 기간에 이제 이 법안이 마련이 돼서 이제 바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한 것이죠. 어쩌면 뭐 빠르지 않다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 안에 입법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뭐 그때 당시 여러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 관계 법령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모아서 대안으로서 이제 이 최숙현법이 통과가 된 것인데요.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릴 그런 문제가 이러한 어떻게 보면 부랴부랴 서둘러서 법안을 만드는 그것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았나 이제 싶거든요. 그러니까 차분하고 냉정하게 그런 문제점에 대한 어떤 심사숙고 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에 대한 어떤 토의가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런 것이 그냥 생략이 되고 오직 그런 최숙현법을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민의 빨리빨리 그런 어떤 DNA라고 할까요? 그런 문화가 또 거기서 보여지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된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조항이 문제가 되느냐면, 제가 그 조항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여러분 뒤에 조금 안 보이시죠? 제가 좀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이 국민체육진흥법 여러 조항이 추가되거나 새로 이제 추가되거나 또는 또 이제 기존의 조항을 조금 수정을 하거나 이제 했었는데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약간 좀 어떻게 문제 소지가 있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특히 이 조항은 우리가 좀 유념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제 뒤에 제 18조의 9 고발 및 징계 요구 이 조항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번 개정에서 새로이 추가된 것입니다.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18조의 9 제 2항입니다. 2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 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체육단체.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런 스포츠 비리, 체육 인권 침해 이거 이유로 해서 요 사람을 징계를 내려라라고 체육단체에 요구를 하면 체육단체는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자, 이 조항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어떤 법 원칙을 훼손했다고 볼 수 있느냐? 크게 두 가지의 법 원칙과의 어떤 충돌,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첫째는 스포츠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그 원칙의 문제입니다. 국제 스포츠법에 있어서 제1의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포츠의 자율성, 스포츠 단체 운영의 자율성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정치권은 스포츠 단체 내부 운영의 문제에 대해서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스포츠의 자율성은 IOC 헌장이라든가 FIFA 정관 등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그러한 이 스포츠의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쿠웨이트 정부 또는 다른 아프리카 정부의 그런 어떤 개입 간섭에 대해서 IOC가 태클을 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쿠웨이트나 아프리카 국가의 NOC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내린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이 스포츠 단체의 어떤 징계 문제는 그건 스포츠 단체 내부의 어떤 고유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징계를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 또는 징계를 내린다면
어느 정도 징계를 내리느냐. 이 문제는 스포츠 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정부나 그런 정부 기관이 누구에 대해서 징계를 내려라, 이렇게 간섭하고 하는 것은 이 스포츠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다른 법령에 이와 같이, 그러니까 스포츠 단체는 하나의 민간 단체거든요. 법인인데 법인 내분 운영에 대해서 누구를 징계하라 마라, 이런 취지의 비슷한 조항이 다른 법령에 있는지 지금까지 저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스포츠 자율성 침해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민간단체, 법인에 대한 국가 개입 금지라고 하는, 간섭 금지라고 하는 하나의 또 법 원칙을 또 어긴 것 아니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나라 대개 스포츠 단체는 대개 사단법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의 자치단체죠. 민간 영역의 자치단체. 그런데 이 사단법인에 대한 모법 근거 법령인 민법에는 이런 정부,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은 관계부처의 감독관청의 사무검사, 그리고 감독이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무검사나 감독할 수 있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정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또한 최근에 탈북민 단체에 대한 통일부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처럼 예외적으로 심하게 공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인의 징계 문제를 하라 말아라 이렇게 요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민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한다고 하는 것이 이 민법의 어떤 기본 법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국민체육진흥법 이 조항에 따르면 이러한 원칙들이 지금 깡그리 무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저도 이제 이 최숙현법 국회 심의와 본회의 통과 과정을 제가 주의 깊게 봤는데요. 그 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거나 또는 이 문제를 걱정하는 그런 의견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체육계조차도 워낙 국민적인 어떤 그런 여론이 안 좋은 것을 의식해서인지 아니면 몰랐는지, 이 문제에 대해 이러한 문제를 몰랐는지 아무튼 조용하고요. 심지어는 어느 무슨 인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단체는 스포츠 윤리센터라고 하는 이러한 스포츠 비리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기구에 대해서 징계 결정권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까지도 했습니다. 더 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저로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주장들이었죠. 아무리 그러니까 최숙현 선수 사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고 국민적 어떤 분노를 일으켰다고 해서 어떠한 법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법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죠.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지적한 것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입법에 있어서
지켜져야 할 법 원칙이 이렇게 쉽게 지켜지지 않고 또 이것을 지적해야 할 언론이나 또는 관계 전문가들의 그런 체크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라 그럴까요? 과연 이게 우리는 점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가 개입, 그러니까 민간 영역에 대해서 국가나 정부가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경계심 그런 것이 점점 없어지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 자유가 점점 침해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고 최숙현 선수가 과연 이것을 이러한 법 조항을 원했을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일본도 최숙현 선수와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본도 스포츠 폭력이 일어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문제를 푸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러한 입법에 있어서 일본은 다른 스탠스, 그러니까 다른 과정을 거쳤습니다.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다른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무튼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어떻게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 차후에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국회에서든 또는 체육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또는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